자, 그러면은 이제 10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3차 함수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세 가지로 그려질 수가 있었고 얘를 미분을 해주면 어찌됐든 뭐라고 했었죠? 2차 함수가 된다. 근데 이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이거 자체도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형태인데 자, 이 참수에서 이 는요. x축과의 교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프라임 x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끼리끼리 가준다라고 정리를 해줬어요. 왜냐면 이렇게 는영이 되면서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야 극대 극소를 갖는다고 했고 얘는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가 0이어서 여러분들 속도와 가속도 배웠을 텐데 잠깐 멈추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플러스 플러스니까 어때요? V가 0보다 크다는 건 의미가 뭐랬죠? 양의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전진한다라는 거죠. 다음에 얘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다 플러스니까 결론적으로 양의 값으로 전진한다는 것 자체가 함수값이 항상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줬다 하면 이 녀석을 초점으로 두었을 때 무엇을 할 수가 있었냐면 이렇게 또 세 가지로 그려줄 수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 한 점에서 만나느냐, 두 점에서 만나느냐, 아니면 세 점에서 만나느냐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x축이라고 가정할 때 얘는 뭐예요? 극대극소가 그 값 자체가 같은 부호여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x축이라는 거는 0이라는 뜻인 거고 얘는 다른 부호여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교과서에서 했고요, 이미. 자, 이걸 토대로 지금 9번, 10번, 8번, 9번, 10번, 11번을 하고 있어요. 8, 9번 끝냈고 이제 10번, 11번. 많이들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를 잘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거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하나가 되도록 그런데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풀어주면 될까요? 이미 얘는 0이 아니에요. 얘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가 세제곱이라는 거는 양수니까 이런 모양이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너무 극단적으로 그랬나?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fx라 하자. 그러면 f'x는 3x제곱 3일. 3으로 묶어주고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은 2n, 2n을 기준으로 풀마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게 x축인데 한 개의 실근을 만난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겁니까? 이 녀석이 음, 자, 같은 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f 마이너스 루트 n이랑 f 루트 n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은 부호여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0보다 커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이 녀석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두 가지 형태로 그려줄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경우에서는 f 마이너스 루트 n이 f 루트 n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0보다 작다는 걸 보여주면 얘도 0보다 작으니까 같은 부호라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f 루트 n이 f 마이너스 루트 n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면은 저절로 다 같은 부호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f 루트 n이 0보다 크다. 그러면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 루트 n, 3n 루트 n, 8n. 그러면 얘 2n 루트 n, 8n인데 자, 얘 양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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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를 다 더했는데 양수죠.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1번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더 작은 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도 0보다 크니까 같은 부호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얘는 서로 같은 부호. 그러면 n을 대입해주면 n 루트 n, 3n 루트 n, 8n 마이너스 2n 루트 n, 8n이 0보다 크다. n으로 묶어주고 이렇게 해줄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큰 거보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2로 나눠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n이 일단은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고 요 값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4보다 작아야 되죠. 루트 n 녀석이 4보다 작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제곱을 해주면 어차피 양수니까 그대로 보고 가고 n이 결론적으로 0과 16 사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음. 조금 잘 모르겠는 친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루트 n 더하기 4라는 값은 어차피 양수니까 그 부등호가 안 바뀌고 얘를 해주면 n 빼기 16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존이 되기 때문에 n이 0과 16 사이다. 그럼 개수는 등호가 안 들어가면 빼기 1을 해주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별 5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별 5개. 식으로 같은 부호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더 큰 녀석이 0보다 작으면 쭈르륵 f 루트 n 또 작은 녀석이 0보다 크면 쭈르륵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11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하면 이제 부등식의 활용으로 이제 우리가 마무리, 속도하고 속도를 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11번을 정리해 봅시다. 얘도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잠깐 적어 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걸 그릴 수가 있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3x 제곱 6x 빼기 24. 그러면 마이너스 4, 2 아래로 볼록 풀마풀이 되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이 함수를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f-4랑 f2를 찾아줘야 돼요. 자, f-4를 찾아봅시다. 64, 36, 24 마이너스 4 더하기 3을 곱하니까 48, 56 더하기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6 그래서 82가 되죠. 다음에 F2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0. 그러면은 여기서 y절편이니까 정확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찍고 마이너스 4일 때 82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다음에 2일 때 마이너스 26. 여러분들 어려울 때는 그렇게 암기하는 것도 좋아요. 뭐 선생님의 풀이를 암기한다든지 아니면은 교과서의 풀이를 암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풀이를 암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서 답이 틀렸어. 틀리는 연습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그렇게 적용했는데 왜 틀렸지? 아, 이래서 틀렸구나.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틀리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는데 절대값 fx의 의미는 뭐였냐면 우리가 1학년 때 fx를 그린다. 그다음에 x축 아래 부분을 뭐라고 한다? x축 대칭한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절대값 fx 자체도 fx가 양수이면 그대로 그려지고 음수이면은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오는 건데 이 마이너스 곱하는 거 자체가 x축 대칭. 그러면 얘를 한번 대칭해 볼게요. 얘를 축 대칭. 얘를 대칭하는데 대칭해봤자 26이겠죠. 26. 그래서 26 이런 식으로. 82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고. 근데 그거 자체가 실근의 개수. y는 k는 x축과 평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가 5개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살며시 그려보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나머지에서는 5개가 안 나와요. 얘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K는 뭐가 될까요? K는 26이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펴고 우리 이제 6문제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주말에 진짜 1시간 잡고 58쪽, 59쪽 풀어봐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조금 더 하고 부정적분을 다음 주에는 들어가 보려고 해요.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7단원까지 나가야 되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험 전에 그러니까 또 정리를 열심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12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의 활용이에요. 제 문제 적을게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모든 실수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 적용을 해볼까라고 하면 여기도 밑줄 모든 실수.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 했을 때 fx라고 잡으면 이거의 최소값이 존재한다면 이 최소값 자체가 0보다 크면 나머지 전체에서도 0보다 크다는 게 자연히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작은 값이 0보다 큰 거니까. 그러면 2분 해보겠습니다. 4x 세제곱 4a 세제곱 4로 묶어주면 이렇게 4 x 더하기 a x제곱 ax 이거 인수분해 어려운 친구들 있으면 반성해야 됩니다. 이제는 해야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런 꼴이 나오면 살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거야. 판별식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3a 제곱이 나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a가 는영이 나왔어요. 자, 해봅시다. a가 는영이 나온다는 거는
음, a가 0이 나오면은 어찌됐든 x 4제곱 48 자체가 이미 양수여서 끝나요. 그럼 0이 아니다라고 치면 제곱은 양수가 되고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얘는 허근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플러스 개념이란 거죠. 그러면 얘만 부호에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양수니까 오른쪽 위를 지나면서 마프. 그러면 얘가 도함수급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도함수. 그러니까 증간표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a를 기준으로 f 프라임 마이너스 플러스 f는 감소 증가. 여기죠. 그럼 f 마이너스 a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값 자체가 0보다 크면 되니까 마이너스 a를 대입해주면 3a 4제곱 48 마이너스 3으로 약분을 해주면 얼마죠? 16. 아, 부등호 바뀌어야죠. 그러면 a는 정수의 개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가 2 4제곱이니까 a 자체가 2로 가면 어떻게 되죠? 등호가 만족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과 0, 1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진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부등식의 활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도함수의 활용으로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분해야 돼. 그래서 얘는 판별식을 통해서 이거 많이 나왔어요. 교과서에서도 선생님이랑 했고요. 이런 스킬. 이 이차함수 자체도 아래로 볼록인데 허근이 나왔다는 거는 이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 안 하고 교점이 존재 안 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서 써있다. 양수다. 함수값이 양수다. 그럼 여기만 영향을 주는 그 값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선생님이 이런 미지수는 여러분들 물론 두고 해도 되지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옮기자라고 했어요. 해볼게요. 그러면 이 함수를 그려서 fx라고 하고 fx가 x가 마이너스 2인 상태에서 fx의 최소값 자체를 구해주고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f 프라임 x는 3x 제곱 6x x 마이너스 2 0과 2 아래로 볼로 풀마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이렇게 최소값을 구해줘야 되죠. 그쵸?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될까요? 얘가 최소가 될까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적으로 대입을 해줘야 돼. f-2랑 f2를 직접 구해봅시다.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마팔 옛날에 쌤 어렸을 때 마팔의 개념이 있었는데 요즘도 있는지 모르. 아, 마팔은 저기도 있죠. 아, 근데 펜팔을 착각했네. 펜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좀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외국인 친구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그랬는데 마팔은 인스타죠. 어찌됐든 여기서 제곱하니까 4고 음수가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20이고 2를 대입하면 얼마예요? 8, 12죠.
마이너스 4. 그럼 최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k 자체가 마이너스 20보다만 작거나 같으면 이 나머지는 다 등호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고 마이너스를 곱함으로써 k의 최소값이 20이 된다라는 걸 정리해 줄 수가 있네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알까요? 지금 비슷한 유형들을 하고 있는데 정리를 잘 하길 바랍니다. 자, 14번은 조금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두 함수가 갑자기 튀쳐나왔어요. 실수 A의 최소값. 임의의 자, 요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x1이랑 x2가 따로 놀아요. 같은 x가 아니라 따로 놀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줄 것이냐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죠.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결론적으로 따로 놀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5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은 틀릴 위험이 있어요. 같은 x가 아니라 다른 x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어찌됐든 fx의 최소값이 존재할 거고 어찌됐든 fx의 최대값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fx의 최소값이랑 gx의 최대값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부동호가 만족하면 어떤 x에 서로 다른 x를 잡아도 이 부동호를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fx 이 최소값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미분 4x 세제곱 4x 4x x제곱 더하기 1. 괜찮다. 0 이건 어차피 양수니까 0을 기준으로 마프. F0이네요. F0. F0은 그냥 0이죠. 그러면 gx의 최대값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잡아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a를 또 이항해 줄게요. 그러면은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보겠습니다. 뭐 hx라고 새로 잡을게요. h 프라임 x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10이어서 3을 기준으로 풀마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H3이 최대가 되니까 H3을 구해볼게요. 18이 되죠. 그래서 A가 18보다 크거나 같으면 결론적으로 이 등식이 다 만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자, 임의의 두 실수인데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fx의 최소값, gx의 최대값을 비교해 주는 건데 fx는 문자가 없어서 그냥 바로 빨리 구했고 gx는 또 문자가 있어서 이 함수를 다시 마이너스 a로 옮겨서 hx라고 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를 풀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직선 운동의 속도와 가속도를 간단히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수투에서는 이런 직선 운동, 내가 여기에서 갔다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여기서 갔다 이렇게 갔다. 키보드에서 오른쪽 왼쪽 가듯이 아니면 세로축에서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듯이라고 하면 이제 미적분 3학년 때 배우는 거는 차이가 뭐냐? 평면 운동이라고 했어요. 평면상, 곡선상에서의 움직임을 봐준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나의 좌표 자체를, 나의 온도 자체를 이런 자체를 위치라고 나타내는다는 거예요. 수직선 상에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그쵸? 그래서 위치를 나타내면 위치의 순간적인 움직임, 변화량을 속도라고 해줘요. 그래서 x 프라임 t
VT, velocity 해준다고 했죠. 다음에 이 속도 자체가 등속도냐 등가속도냐 아니면 변화가 없냐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속도의 변화량, 속도의 순간적인 변화량을 악셀레이터에서 VT를 미분해 주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V 프라임 T가 AT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속도의 의미가 0보다 크다는 거는 dt분의 dx인데 시간은 원래 양의 변화고 x는 모르죠.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근데 이거 자체가 양수라는 건 이게 양수라는 거여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해석했고 v가 0보다 작은 건 반대로 음의 방향으로 해준다라고 했어요. v가 0인 건 잠깐 멈춘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t의 위치가 이거래요. 그러니까 xt가. 그랬을 때 속도가 마이너스 3일 때 시각 t의 값을 구하여라라는 거예요. 자, 미분하겠습니다. x 프라임 t는 3t 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9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마이너스 3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인수분해. 인수분해 계속 나와요. t-2의 제곱이죠. 그래서 t는 2가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개념만 정확하게 한다면 이런 문제는 껌이죠. 자, 그럼 16번으로 또 넘어갈게요. 빠르면 꼭 정지해 주세요. 자, 16번은 PQ라는 두 개의 점이 t초일 때 2t 세제곱 12t 제곱 2t 제곱 16t래요. 근데 이 녀석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0t6에서 m이 운동 방향을 바꾼 횟수죠. 그러면은 일단 중점을 구해야 돼요. 중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중점을 구해야 돼요. 중점 어떻게 했어요? 1대1 내분점이잖아요. 내분. 그러면 더해줘요. 2분의 2t 세제곱 12t 제곱과 2t 제곱 16t죠. 그러면 10t 제곱 16t가 되는 거예요. 자, 2로 나눠주면 t 세제곱 5t 제곱 8t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자 밑줄 운동 방향을 바꾼 횟수래요.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는 거는 V가 능령이 되면서 풀마냐 맞풀이냐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풀풀이면 안 돼요. 양의 방향이었다가 잠깐 멈췄다가 양의 방향이면 바꾼 건 아니잖아요.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 가거나 음의 방향에서 양의 방향으로 가거나 해야 돼요. 자, x 프라임 t는 vt라고 했어요. 3t 제곱 10t 더하기 8. 그러면은 뭐예요? 4, 2로 인수분해가 되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 3분의 4가 더 작은 값이니까 아래로 볼로 풀마풀. 이게 v 값이라고 생각하면 함수 값이 생각하면 여기서 잠깐 멈췄고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 음의 방향에서 양의 방향으로 바뀌는 횟수가 바뀌는 게 바로 2번이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17번은 P랑 Q라는 거의 위치가 서로 반대래요. 서로 반대라는 거는 우리가 방향이 반대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해 준다고 했어요? 방향이 반대라는 거는 V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 줄 거냐? 미분을 할게요. 3t 제곱 48 2t 빼기 2라는 값 자체가 다른 부호여야 되니까 0보다 작다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인수분해를 할게요. 요거로 하고 t-. 그러면 이 함수 어떻게 그려집니까? 자, 3차 함수라고 볼 수 있죠. 마이너스 4, 1, 4, x절편 찍고 최고창이 양수니까 오른쪽부터 그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0보다 작으려면 여기죠, 여기. 왜? 양수죠. 우리가 시간은 양수의 개념인데 어차피 보니까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가 최대가 되려면 가장 꽉 찬 녀석이죠. 그래서 t4 를 빼주면 3이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선운동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위치 미분 속도, 속도 미분 가속도 이런 걸 파악했고 v가 양수이냐 0이냐 음수이냐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나머지 58쪽, 59쪽은 숙제로 여러분들이 주말에 놀지 말고 노는 연휴가 긴데 선생님이 어제 보니까 수능에서 또 재수생들도 붙고 또 작년에는 어른인 분도 받고 여러분들 열심히 또 공부할 때에는 꼭 후회 없이 열심히 해가지고 한 번에 잘 가기 바라고요.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말고사에 꼭 성적 올리길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오늘까지 했던 거 인증샷 꼭 올려주고 모르는 부분은 있으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수요일 날 우리 방과후 시간에 다시 같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칠게요.